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따른다. 이것이 업의 법칙이다. 씨앗을 심으면 그에 맞는 열매를 맺는다.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의 현재는 과거 행위의 결과이며 우리의 미래는 현재 행위의 열매가 될 것이다. 업은 단순한 운명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서 비롯된다. 업의 법칙을 이해할 때 우리는 삶의 주인이 된다. 인과의 법칙을 알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다. 업이란 산스크리트어 카르마의 번역이다. 그 의미는 행위이다. 모든 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자연의 법칙이다. 씨앗과 열매의 법칙이다. 업은 벌이 아니다. 보상도 아니다. 그저 원인과 결과의 자연스러운 연결고리일 뿐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은 업의 총합이다. 과거생의 업과 현생의 업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업은 결정된 운명이 아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업을 만들어간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의 결과를 결정한다. 업의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운명의 노예가 아닌 삶의 창조자가 된다. 업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몸의 행위, 말의 행위, 마음의 행위. 이 모든 것이 업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특히 마음의 업이 가장 강력하다.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모든 현상을 이끈다. 마음이 그것들의 주인이며 그것들은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업을 결정한다. 분노의 마음으로 행동하면 분노의 결과를 얻는다. 자비의 마음으로 행동하면 자비의 결과를 얻는다. 이것이 업의 원리이다. 업의 법칙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작동 원리이다. 중력의 법칙처럼 부정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우리가 던진 공이 반드시 땅에 떨어지듯이 우리의 행위도 반드시 그에 맞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단지 인과의 법칙일 뿐이다. 업은 즉각적으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씨앗은 빨리 자라 열매를 맺는다. 어떤 씨앗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다. 마찬가지로 어떤 업은 빠르게 결과를 가져오고 어떤 업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혹은 다음 생에서야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결과는 반드시 온다. 우리는 종종 묻는다.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왜 악한 사람이 번영하는가? 이것은 업의 시간차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은 과거의 업의 결과일 수 있다. 현재의 선행은 미래의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현재의 악행은 언젠가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업의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법칙은 틀림없다. 업은 집단적으로도 작용한다. 공동의 업이 있다. 가족의 업, 사회의 업, 국가의 업, 인류의 업.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지구온난화는 인류 공동의 업의 결과이다. 우리 모두가 그 결과를 함께 경험한다. 업의 법칙을 이해한다고 해서 타인의 불행을 그들의 업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업의 법칙을 오해하는 것이다. 타인의 고통을 볼 때 우리는 연민을 느끼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선한 업을 쌓는 길이다.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것은 나쁜 업을 만들어낸다. 업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통해 우리의 업을 만들어간다. 과거의 업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는 현재의 선택을 통해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다. 우리가 선한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간다. 이것이 업의 법칙이 주는 희망이다. 업의 법칙은 책임의 법칙이다. 우리는 우리 행동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다른 일을 탓할 수 없다. 환경을 탓할 수 없다. 운명을 탓할 수 없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택,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간다. 이 책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그렇게 된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만들어낸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습관을 만들어낸다.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성격을 만들어낸다.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업의 순환이다. 선한 업을 쌓는 방법은 무엇인가?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살생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삼가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독한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간질하지 않는 것,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것, 탐욕에 빠지지 않는 것, 증오하지 않는 것,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 이것이 선한 업을 쌓는 10가지 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그 행위의 의도이다. 같은 행동이라도 그 의도에 따라 다른 업을 만들어낸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한 행동은 선한 업을 만든다. 증오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은 나쁜 업을 만든다. 우리의 의도가 우리의 업의 성격을 결정한다. 업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법칙이다. 타인이 나에게 한 행위는 그들의 업이다.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나의 업이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그것은 그들의 업이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나의 업이다. 우리는 타인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 업의 법칙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다. 우리는 창조자이다. 매 순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고 있다. 선한 선택을 통해 우리는 선한 결과를 만들어간다. 나쁜 선택을 통해 우리는 나쁜 결과를 만들어간다. 선택의 힘, 이것이 업의 본질이다. 업은 우리에게 효과적인 삶의 방식을 가르친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그것은 이미 지나갔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현명한 선택을 하라.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 과거에 나쁜 업이 있다 해도 지금의 선한 선택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 업의 법칙은 희망의 법칙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더 나은 업을 만들어갈 수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해 갈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중요하다. 지금 선한 업을 쌓아간다면 반드시 선한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업의 법칙은 성장의 법칙이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운다.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통해 우리는 더 현명해진다. 업은 우리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모든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된다. 업의 법칙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의도적인 행위이다.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은 강한 업을 만들지 않는다. 의식적인 선택이 강한 업을 만든다. 그렇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알아차려야 한다. 우리의 행동, 말, 생각을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깨어있는 선택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업을 만들어 간다. 업의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창조자이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 이 책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다. 업의 법칙은 속박이 아닌 해방의 법칙이다. 업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것은 공평하다.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강자든 약자든 모든 이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진다. 이것이 업의 공정함이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 모든 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 업은 단순히 좋은 또는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중립적이다. 자연의 법칙처럼 그저 작용할 뿐이다. 우리의 의도와 행동이 그것의 성격을 결정한다. 선한 의도로 한 행동은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 악한 의도로 한 행동은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 업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그것은 그저 인과의 법칙일 뿐이다. 업은 자유의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생각을 할지. 이 선택의 자유가 업의 법칙의 기초이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면 업의 법칙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이 우리의 업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업의 핵심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다른 누가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자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파괴자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이 우리의 업을 만들어낸다. 선한 업이든 악한 업이든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것이 업의 법칙의 원리이다. 업의 법칙은 외부의 심판자가 없다는 것을 가르친다. 우리를 판단하는 신이나 우리에게 벌을 내리는 존재가 없다. 그저 원인과 결과가 있을 뿐이다. 우리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그에 맞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과정에 외부의 개입은 없다.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이 업의 법칙의 비개인적 성격이다. 우리는 종종 업을 갚는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업은 빚이 아니다. 갚아야 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원인과 결과의 연결이다. 씨앗이 심어지면 자연스럽게 그에 맞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업도 자연스럽게 그 결과를 가져온다. 갚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변할 수 있다. 우리는 과거의 업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지는 바꿀 수 있다. 선한 업을 쌓음으로써 과거의 나쁜 업의 효과를 줄일 수 있다. 마치 소금 한 줌을 작은 컵의 물에 넣으면 짠맛이 강하지만 큰 호수에 넣으면 그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업을 많이 쌓을수록 과거의 나쁜 업의 효과는 줄어든다. 업은 또한 습관의 힘을 보여준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은 강한 업적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것은 우리의 성격이 되고 우리의 본성이 된다. 만약 우리가 화를 자주 내면 화내는 것이 습관이 되고 우리의 성격이 된다.
만약 우리가 자비를 자주 베풀면 자비로움이 습관이 되고 우리의 성격이 된다. 우리의 습관적 행동이 우리의 업을 강화한다. 그렇기에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업의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타인에 대한 판단을 줄이게 된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상황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현재 상황은 그들의 과거 업의 결과일 수 있다. 그들의 행동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타인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대신 연민과 이해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업은 또한 우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의 업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과거에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가 현재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우리가 과거에 타인에게 친절했다면 우리는 현재 친절한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우리가 과거에 타인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관계적 측면에서의 업의 법칙이다. 업의 법칙은 용서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우리가 타인을 용서할 때 우리는 분노와 증오의 악순환을 끊는다. 용서는 새로운 선한 업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과거의 나쁜 업을 지우지는 않지만 그 효과를 줄이고 미래에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과거의 상처에서 해방시키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한다. 자신에 대한 용서도 중요하다. 과거의 실수에 대해 자신을 계속해서 탓하는 것은 새로운 나쁜 업을 만들어낸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고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선한 업을 쌓는 길이다. 자신에 대한 자비는 타인에 대한 자비의 시작이다. 자신을 용서할 때 우리는 타인도 더 쉽게 용서할 수 있다. 업의 법칙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선한 업을 쌓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을 수 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빠지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업의 법칙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업의 법칙은 자기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우리 행동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타인이나 환경을 탓하는 것은 업의 법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의 상황에 책임을 질 때 우리는 그것을 변화시킬 힘을 갖게 된다. 책임은 부담이 아니라 힘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을 준다.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 업의 법칙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업의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모든 경험에는 배울 점이 있다.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든다. 어려운 상황을 단지 나쁜 업의 결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보는 것이 업의 법칙의 지혜이다. 업은 또한 공감과 연결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우리는 모두 같은 법칙 아래 살아간다. 모든 존재가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경험한다. 이 공통된 경험이 우리를 연결시킨다. 타인의 고통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고통과 다르지 않음을 이해한다. 이 이해가 연민과 자비의 마음을 키운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선한 업을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업의 법칙은 자연의 모든 존재와의 관계도 포함한다.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자연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선한 업을 쌓는 것이다. 자연을 파괴하고 남용하는 것은 나쁜 업을 쌓는 것이다. 지구온난화와 환경 파괴는 인류가 자연에 대해 쌓은 나쁜 업의 결과이다.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업의 법칙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업의 법칙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국가적,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된다. 한 사회의 집단적 업이 그 사회의 운명을 결정한다. 전쟁, 빈곤,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는 집단적 업의 결과이다. 평화, 번영, 조화와 같은 사회적 선은 집단적 선업의 결과이다. 우리 각자가 선한 업을 쌓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업의 법칙은 우리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어떤 상황도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지금의 어려움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지금의 행복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 무상함의 이해가 우리를 현재에 집중하게 하고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게 한다. 이것이 업의 법칙과 무상의 법칙이 만나는 지점이다. 업의 법칙은 또한 우리에게 균형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극단을 피하고 중도의 길을 걷는 것이 선한 업을 쌓는 방법이다. 지나친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지나친 고행을 추구하는 것도 균형 잡힌 삶을 방해한다. 몸과 마음의 균형, 일과 휴식의 균형, 주고받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업의 법칙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업의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더 의식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맺는 관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업에 영향을 미친다. 의식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선한 업을 쌓고 나쁜 업을 피할 수 있다.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 업의 법칙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업의 법칙은 선업을 쌓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선업을 쌓는 방법 중 하나는 보시이다. 보시란 너그럽게 베푸는 것이다.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 에너지, 지식, 사랑을 나누는 것도 포함된다. 보시는 탐욕을 줄이고 관대함을 키우는 방법이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선업 중 하나이다. 또 다른 선업의 방법은 지계이다. 지계란 도덕적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등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선한 업을 쌓는 방법이다. 지계는 우리의 행동을 정화하고 나쁜 업을 피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업의 법칙을 실천하는 기본이다. 또 다른 선업의 방법은 선정이다. 선정이란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하는 것이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분별심을 줄이고 알아차림을 키울 수 있다. 고요한 마음은 선한 행동의 기초이다. 그것은 업의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선업의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이다. 지혜란 업의 법칙을 포함한 우주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무상, 고, 무아의 진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집착을 버리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지혜는 선한 업을 쌓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그것은 모든 업을 초월하는 길이다. 업의 법칙은 우리에게 인내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선한 업의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선한 업을 쌓아야 한다.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농부가 씨앗을 심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듯이 우리도 선한 업의 씨앗을 심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업의 법칙은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까지 작용한다. 불교에서는 윤회의 개념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의 업에 따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다. 우리의 업이 우리의 다음 생을 결정한다. 그렇기에 이 생에서 선한 업을 쌓는 것은 다음 생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업을 초월하고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열반이다. 그러나 업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 이론적 이해를 실천적 지혜로 바꿔야 한다. 매 순간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업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의 모든 행동, 말, 생각이 우리의 업을 형성한다. 이 인식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업의 법칙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업의 법칙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는 매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이다. 하루를 마치며 자신이 어떤 업을 쌓았는지 성찰하라. 선한 업을 쌓았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하겠다고 다짐하라. 나쁜 업을 쌓았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라. 이런 일상적 성찰이 우리의 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다른 실천 방법은 알아차림을 기르는 것이다.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그것이 어떤 업을 만들어낼지 생각하라. 그것이 선한 업인가, 나쁜 업인가? 그것이 나와 타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런 의식적 알아차림이 우리의 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것은 충동적인 행동을 줄이고 의식적인 선택을 늘리는 방법이다. 업의 법칙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명상이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패턴을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생각과 감정이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볼 수 있다. 이 이해를 통해 우리는 부정적인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꿀 수 있다. 명상은 업의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업의 법칙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매일 선한 행동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다. 작은 행동이라도 그것이 선한 업을 만든다. 미소를 짓는 것, 친절한 말을 하는 것,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손을 내미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선한 업을 쌓는 방법이다. 매일 의식적으로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는 선한 업의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자라나도록 할 수 있다. 업의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삶의 피해자가 아니다. 우리는 창조자이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통해 우리의 삶을 창조해 간다. 이것이 업의 법칙이 주는 힘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과 함께 자유를 준다. 우리는 과거에 묶여 있지 않다. 우리는 현재의 선택을 통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 이것이 업의 법칙이 주는 희망이다. 업의 법칙은 또한 우리에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의식적이 되라고 가르친다. 우리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라. 우리의 말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라. 우리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우리의 업이 된다. 타인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선한 업을 쌓는 방법이다.
그것은 더 나은 관계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다. 업의 법칙은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기르라고 가르친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좋은 것들은 과거에 우리가 쌓은 선한 업의 결과이다. 그것에 감사하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를 성장시킨다. 그것에도 감사하라. 이런 감사의 마음이 더 많은 선한 업을 쌓게 한다. 그것은 긍정적인 순환을 만드는 방법이다. 업의 법칙은 우리에게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준다.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업을 쌓을 수 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선택의 기회이다. 매 순간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기회이다. 이 인식이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업의 법칙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오래된 습관과 패턴에 빠져들기 쉽다. 우리는 종종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쉽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의식적인 선택을 하면 된다. 이런 지속적인 노력이 우리의 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것은 평생의 여정이다. 업의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점차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의 마음이 더 평화로워진다. 우리의 행동이 더 자비롭고 지혜롭게 된다. 우리의 관계가 더 조화롭게 된다.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된다. 이것이 업의 법칙이 가져오는 변화이다. 그것은 점진적이지만 확실한 변화이다. 업의 법칙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업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것은 열반으로 불리는 상태이다. 열반에서는 더 이상 업의 법칙에 묶여 있지 않다. 더 이상 윤회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것은 완전한 자유와 평화의 상태이다. 모든 집착과 무지가 사라진 상태이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궁극적 목표이다. 그러나 그 길로 가는 과정에서 업의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업의 법칙을 실천할 수 있다. 우리의 호흡에 집중하며 현재에 머물러 보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며 그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자. 우리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선한 업을 쌓아가자. 이것이 업의 법칙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더 나은 삶을 창조하는 방법이다.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따른다. 이것이 업의 법칙이다. 씨앗을 심으면 그에 맞는 열매를 맺는다.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의 현재는 과거 행위의 결과이며 우리의 미래는 현재 행위의 열매가 될 것이다. 업은 단순한 운명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업을 만들어간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의 결과를 결정한다. 업의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운명의 노예가 아닌 삶의 창조자가 된다. 업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몸의 행위, 말의 행위, 마음의 행위. 이 모든 것이 업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특히 마음의 업이 가장 강력하다.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업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 매 순간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업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업의 법칙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업의 법칙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매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이다. 선한 업을 쌓았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나쁜 업을 쌓았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라. 이런 일상적 성찰이 우리의 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업의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삶의 피해자가 아니다. 우리는 창조자이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통해 우리의 삶을 창조해 간다. 이것이 업의 법칙이 주는 힘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과 함께 자유를 준다.